네, 시장의 이슈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투자 인사이트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조선업종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서요.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실적부터 얘기하면요. 네네. 2분기 실적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실적이 조선업종이 좋았겠죠? 평가 좀 해주시고 3분기 전망은요. 네. 2분기 실적의 좀 공통적인 부분은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다들 매출이 이제 두 자릿수로 늘었다라는 네. 것이었고요. 1분기에 이미 이익률 개선폭을 크게 보여줬던 HD현대그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선업체들은 1분기 대비 네. 이익률의 개선폭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늘기 시작하고 조금 높은 성과의 선박들을 만들더니 이익률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구나라는 네. 걸 체감하기에 좀 충분했던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매출단에 이어서 이익까지 좋아지는 상황들이고요. 항상 그렇게 잘 나올 때 피크아웃 얘기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상황인가요, 지금도? 네.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네. 여전히 높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21년 초부터 성과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네. 했었는데 요즘에 만드는 선박들은 이제 성과가 오르고 난 뒤에 더 추가 상승을 보이던 22년과 23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네. 선박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박의 단가 개념으로는 지금 좀 더 높아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그 수주했던 연대가 살짝 차이가 나서 저희가 선가 상승세에 따른 이익률 개선을 추가로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국면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요즘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올해 들어서 저희가 실제로 수주 실적은 좋지가 않은 예,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 대비 그 부분이 좀 안 좋게 나타나다 보니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타난 조선주의 조정은 대체적으로 이런 본업과는 상관없는 뭐 수급이나 많이 오른 거나 이런 거에 따른 조정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예. 많이 올랐다가 많이 예. 저희가 봤을 때도 리스크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주 산업인데 수주가 작년보다는 좀 주춤한다라고 하니 혹시 이제 더 많이는 안 나오나라는 생각도 중간중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주가 조금 덜한 거는 소위 이게 수주 산업이고 이 배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공간이 없어서 수주를 잘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새로운 신규 수주가 조금 이제 뜸한 건가요? 앞서 말씀하신 네. 부분이 저희는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수주가 좀 과도하게 많은 해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글로벌 캐파가 4천만 톤에 불과한데 7,300만 톤이 발주가 나오면서 거의 2년치에 육박하는 발주가 네. 한 해에 다 쏟아져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정적인 조선 도크가 길게 차게 되었고 네. 올해 지금 발주를 하려고 보니 생각보다 선박을 인도받을 수 있는 시기가 좀 길게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서 선주사들이 많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내년이 되면 다시 예. 좀 풀려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종 관련해서 이제 가장 당면한 과제는 다음 주에 있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인데요. 지난번에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에서도 조선주가 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조선업 카드가 뭐 1순위일 텐데 뭐 어떤 그림들을 좀 추가적으로 펼쳐놓을 수 있을지 또 조선업종의 조선 투자자들이 좀 주목할 점은요. 예. 저희가 이제 지난번 그 협상이 끝나고 네. 나서 조선업만 특화해서 1,500억 불 정도의 이제 펀드를 조성을 그렇죠. 하고 예. 뭐 향후에 그 뒤로 이제 더 많이 구체화된 내용은 좀 없었지만 뭐 MRO에 대한 부분은 한국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이제 그 상선 신조와 관련된 부분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현실화 시키려고 한다라는 얘기까지 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그래서 의회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게 없어야 네.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내부 움직임이 좀 있었던 걸로 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그럼 MRO에 이제 그러면 전초적인 기지를 아예 두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조선업에 투자한다라는 거의 그 범주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구체화하는 단계도 저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실제 뭐 MRO를 발주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도 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또 워싱턴에서 협의하고 또 필리조선소 방문한다는 얘기도 상징적으로 그죠?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마스가로 대표되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협력 이게 뭐 양국 간에는 상당한 기회이고 우리 조선업도 기회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산업이란 게 또 여러 가지 그 갈등들과 힘의 균형이 있잖아요. 중국도 상당히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한미 간의 조선업의 협력이 글로벌 조선업계에 미칠 영향들을 어떻게 보세요? 네. 그냥 중국을 좀 연계하지 않고 만약에 생각을 예. 해본다라고 한다면 선박 시장에서 기존에 미국이 했던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파장이라고 볼 만한 부분은 없겠지만 이제 한국의 이러한 부분을 많이 의존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선박 시장 내에서 그리고 조선 시장 내에서 중국의 힘을 조금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연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이나 해운업을 많이 이용을 하는 거를 조금 낮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 의지가 정책적으로나 뭔가 그 수단으로 네. 인해서 작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길게는 한국 조선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없던 시장이 그냥 생기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큰 고객이 생기는 정도의 영향이라고 저희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상선 부분이나 이런 게 메인일 텐데 그런 것들은 주로 뭐 유럽 회사나 이런 데서 발주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하고 특별히 이제 뭐 MRO나 뭐 군사 이런 쪽으로 전력을 좀 쏟다 보면 기존의 메인 그 어떤 사업에서의 어떤 공백이나 혹은 기회를 놓칠 가능성 이런 거는 또 있지 않을까요? 특수한 사업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도크들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그 특수성과 관련된 것이 발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안에서는 일단 물리적으로 조금 소화가 가능할 거다라고 네.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유럽도 이제 중국이 자꾸 늘리고 있는 이런 해양 패권으로 인해서 조금 전 세계에 지금 중국에서 만든 배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어떠한 부분들이 이렇게 뭔가 정보가 수집되거나 이런지 모르는 부분이 네.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오히려 이제 중국에 너무 몰려 있는 이 선박 제조 역량을 좀 다른 쪽으로 좀 힘을 좀 나눠가게 됐다라는 걸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좀 중국을 배제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한국에 크게 나쁘게 작용할 네.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 선사들이 한국에 이렇게 지금 얻어내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뭐 한국에는 우리 물량 안 준다. 이럴 경우 중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건조하는 게 많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중국은 특히나 이제 굉장히 큰 조선 국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해운 국가이기도 예.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그 지난 한 10년을 보면 실질적으로 뭔가 업황이 좀 안 좋다라고 할 때는 셀프 발주도 많이 진행을 하는 예. 부분이 있어서 한국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발주 물량이 너무 많았는데 뭐 그것이 끊긴다거나 이럴 네. 만한 부분은 이미 옛날에 지나간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별로 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업 얘기 나올 텐데 1차적으로는 뭐 현대중공업 계열이 워낙 잘합니다만 정책적으로 관련해서는 이제 한화오션이 제일 그 앞단에서 여러 이슈들을 몰고 다니는데요. 지난번에 필리조선소 다녀오셔서 사실 리포트 좀 쓰셨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평가보다는 조금 이제 의구심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제기를 하셨는데 그런 포인트들 그 당시 시점 또 지금에서 또 좀 개선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만약에 미국에 네. 물리적인 조선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나오는 물량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의 큰 비중을 다르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과 아닌 기업이 크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는 지금 드는 생각도 필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나오는 선박에 대한 제조나 아니면 MRO를 더 잘 소화할 거라는 보장은 확실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네. 저희가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얘기도 당장에 급한 미군 군함에 대한 MRO는 한국 사업장에서 진행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에 있는 지금 현지 사업장이 상선에 대한 신조도 굉장히 느린데 이제 방산과 관련된 걸 소화하기엔 역량이 좀 부족한 사업장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 시장이 얼마만큼 제조업이 많이
많이 이제 도태되었나 이러한 예. 부분을 조금 확인시켜주는 마켓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운영하는 거를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필리조선소 자체의 그동안의 이제 설비라든지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이 바로 뭐를 압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필리조선소에 대한 의문이었군요. 다만 이제 뭐 한국에 가져와서 하는 물량은 현대든 뭐 하나든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나오션이었고요. 하나오션 목표가 12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하고 계시고요. 베트남하고의 조선협력, 얼마 전에 이제 한배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게 나왔었나 보죠. 거기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부각되는데 베트남하고의 협력, 예, 그리고 여기서 한국조선해양이 부각되는 배경은 뭔가요? 원래부터도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이 이제 외국에 이제 아무래도 인건비가 조금 가성비가 있는 그러한 지역에 이제 진출을 많이 모색을 했었고 예. 유일하게 성공한 그룹이 HD 현대그룹입니다. 저희가 HD 현대미포가 비나신 조선소를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잘 이어져서 이제 만약에 좀 MR 탱커라고 같은 MR 탱커라고 하더라도 하이엔드급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좀 소화를 하고 저희가 좀 로우엔드급 같은 경우는 비나신에서 소화를 하는 것이 베트남이죠? 가능해져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잘 됐었는데 어제 나온 얘기를 보면 지금 두산에 있는 비나신 사업장을 저희가 인수한다고 HD 한국조선해양이 예. 인수한 것으로 얘기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베트남에서 나오는 발주 물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글로벌에 이제 생산 기지를 마련하는 것 일환으로 이제 했는데 지금까지 워낙 성공적이었던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 부분을 넓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HD 현대그룹의 글로벌 그 생산 기지를 이렇게 SN 라이트하게 가져가는 그 전략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더 넓어지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이 좀 부각되는 거군요. 그리고 카타르 LNG 계속 이게 뭐 순차적으로 계속 발주가 이제 나오면서 네,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카타르 LNG가 또 프로젝트가 좀 입찰건이 조만간 있습니까? 네. 뭐 지금 카타르가 이제 생산량 자체를 전반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늘리는 생산에 따라서 저희가 1차 발주, 2차 발주까지 이어지고 이제 3차 네. 발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타르는 전 세계에서 LNG를 거의 두 번째 정도로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발주가 나오면 그냥 단일 LNG 선주들이 이렇게 한두 척 발주하는 거와는 약간 차원이 다른 네. 대량 발주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작년과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 LNG 발주가 오랫동안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연속성을 좀 뛸 수 있을 만한 큰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NG는 특별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업체마다 비슷한 상황인가요? 누적적으로 네. LNG 캐리어를 가장 많이 만든 업체는 하나오션이고요. 예. 그 1등과 2등이 사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2등이 이제 삼성중공업이고 네.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FLNG에서 조금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 네. 이제 LNG가 나오게 되면 삼성이 더 수혜냐 하나오션이 더 수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 3사는 사실 LNG 운반선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기자재 쪽은 이제 엄경화 위원께서 주로 뭐 엔진이나 이런 쪽까지 커버하고 뭐 예를 들면 소재 이런 쪽은 잘 커버를 안 하시니까 그죠? 네. 지난번에도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 뭐 엔진 쪽 얘기를 하셔가지고 꽤 저도 이제 저희 방송 많이 했지만 그때 비하면 굉장히 수익률 많이 좋게 했을 거예요. 지금 그 엔진 쪽도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엔진 쪽 기업들 평가 좀 해주세요. 네. 엔진 기업들이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내면서 제가 아까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워낙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폭이 좀 덜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룹 내에서 조금 더 튀게 이익률이 좋아진 편에 해당이 됩니다. 네. 1분기에 한 12%대 영업이익률이었다가 이번엔 17%. 현대 마린 엔진 말씀하시는 거죠? 예, 17%대 영업이익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필수 기자재인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대대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네.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선 사이클이 꺼질 때까지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그 끝까지 이 사이클을 가져갈 만한 기자재라고 한다면 당연히 엔진사가 엔진 쪽이다. 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선의 빅사이클은 네, 지금 뭐 피크아웃이나 끝날 거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여전히 거기다가 이제 마스가 협력까지 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님 탑픽 종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여전히 완성조선 업체 같은 경우는 HD 한국조선해양 네.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기자재 업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HD 현대마린엔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 쪽은 뭐 하나 엔진이나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탑픽 종목은 아닙니까? 분석 커버하시지만. 네, 저희 이제 요번에 조선업체들 목표가를 많이 올리면서 네. 아까 다 타사의 목표가를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하나 오션에 대해서는 12만 원 TP를 네.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TP를 제시하던 날 주가와 상승 여력이 별로 맞지 않아서 예. 여전히 중립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말씀하신 한국조선해양이나 마린엔진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네. 네. 조선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오늘 엄경화 위원과 함께 조선 포인트들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스페셜리스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